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치팀 최수연,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그대 앞에만 서면 왜로 잡았습니다. 예, 노래 가사인데 보니까 방명록이라고 적혔네요. 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정계 복귀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서 쓴 방명록입니다.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적었는데 대한민군이라고 썼다가 고치고 또 굳건히는 굳건이로 잘못 써둔 겁니다. 과거에도 맞춤법 실수가 있었는데 2012년 대선 후보일 때는 방명록에 꿈꿉니다로 적었다가 바꾼 적이 있습니다. 네, 꿈꿉니다면 그러니까 비읍을 써야 되는데 네. 미음을 썼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꿈꿉니다라고 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명록 실수는 안 전 대표뿐만이 아니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또 보면요. 예. 홍준표 전 대표는 5.18 광주 묘역 방명록에 멸사봉공이라는 한자를 잘못 썼습니다. 예. 이 사사로운 사자를 써야 하는데 죽을 사자를 쓴 겁니다. 또 반기문 전 총장도 이 대선 후보 때 봉화마을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람 사는 사회로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방명록이라는 게 사실은 작성을 하면 바로 언론에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한 걸까요, 이렇게? 실수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수십 대의 카메라가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실수가 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폴리테이너의 계절. 네, 폴리테이너 하면은 네. 연예인 출신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나온 사진 한 장 때문에 바로 이 단어가 다시 이슈를 받았는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그 사진을 CG로 구현을 해왔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행사 중에 쓴 메모인데요. 노주현, 윤형주 씨의 이름이 보인 겁니다. 중견 배우와 유명한 포크송 가수죠. 그 옆에 김학용 의원의 이름이 써 있어서 이들을 김 의원을 통해서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온 겁니다. 네.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직접 물어봤는데요. 예. 이 노주현 씨는 당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고 또 이 영입 얘기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영주 씨도 제의받은 것은 없고 또 74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정치를 하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뭐 수첩에만 나온 얘기가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네. 예. 그런데 선거 때마다 사실은 연예인들의 영입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연예인들이 공천을 받아서 정치권에 입문했던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예. 네, 물론 연예인들의 정계 진출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직능대표의 성격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법안 개정에 힘을 써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연예인 출신 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A 의원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 690개 중에서 10여 개만 문화예술 관련 법안이었고요. 또 다른 B 의원의 경우에는 204개의 법안 중에 30여 개만 관련 분야였습니다. 예. 방송문화예술 분야만 그렇다는데 다른 법안들 중에서 좋은 법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좋은 법안들도 있었습니까? 좋은 법안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이후에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바로 의정부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것도 감이 좀 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규 씨가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공천 세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예.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서 짚고 가야 할 게 아버지가 정치인이라고 해서 아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으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육선인 문 의장이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져온 만큼 문 씨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예비 후보가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문 씨를 상대로 출마를 준비했었던 한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의장님이 안타깝게 못 오셨지만 대신 이분이 오셨다면서 이 문석균 부위원장을 소개하곤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이라면 이 자연인 문석균으로만 경쟁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또 문 씨가 아내와 자녀들만 서울 한남동의 의장 공간에 입주시켰고 또 아들도 한남동의 학교를 다니게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는데 문 씨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내가 들어간 것이라면서 아내가 효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뭐 공정한 경쟁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최수연, 강희연 기자였습니다.